다우지수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계속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 대한 재료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합의가 안 될 것이다 그랬었는데, 이번엔 또 경기 부양책이 합의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여기다가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들까지도 좋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상승세로 이끌어게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일단 시장이 올라가니까 분위기는 또 다시 좋아질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점 지지와 그 다음에 상승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좁은 밴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펀더멘털을 분석했더니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최근 악재들이 좀 있죠. 뭐 리콜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있지만 성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기도 하고, 좀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수익성, 실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환율이 변동의 한계에 따라서 환차손이 확대되고 또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인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이 환율 변동에 의해서 환차손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은 올랐지만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인데 왜 그러냐, 이런 부분과 지금 이렇게 올라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이 어김없이 왔습니다. 일주일 금방 가네요. 그죠?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상승, 그 다음에 하락, 또 상승, 하락, 저점인가요? 그랬다가 또 주가가 치고 올라가서 다시 고점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기도 하고요. 자, 바닥이 아닌 것 같다 싶기도 해서 막 공포스럽게 매도를 했더니 다음날 또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시장의 변화가 정말 무쌍하다, 이렇게까지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변화가 많은, 이런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단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실컷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돌려놔, 그런 거. 주가라는 것은요, 이런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될 때는 변화라는 부분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주가가 아무리 변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지가 어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이야기죠.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강아지가 지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주인 곁으로 돌아오는 그런 강아지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우지수는 일단 0.5% 상승세로 진행이 됐고요. 나스닥은 0.19%. 장중에 이제 하락세로 크게 이탈이 좀 됐었는데요. 그거 다시 회복하면서 장 마감은 결국 플러스로 마무리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린 이유는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도 좋게 나왔고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 마무리를 조금 긍정적으로 끌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 주말장, 즉 내일까지도 이제 미국 시장의 호조세를 연결시켜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면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죠?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부담스럽지 않다. 네,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지금 펠로시 의장이 거의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양책 협상 거의 다 왔다. 우리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라면 이 대화에 5초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뭔가 그래도 꺼리가 있다, 뭔가 희망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다 와가는 것이 아니냐, 협상이 막바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사실적으로 이제 뭐 부담이 없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런 정도라면은 뭐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흐름들, 그러한 내용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뭐 대신에 이제 뭐 악재도 있겠죠. 뭐 나쁜 소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올바른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막 비난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한 거죠. 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올바른 일이 아니다, 대선을 위해서 쟤네들이 쓰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상당히 분위기가 또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외에는 사실 뭐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거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방 정부, 그죠? 지방정부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 내용인데, 지방정부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공화당에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민주당 쪽과 연결되어 있는 이 지방정부에 얼마만큼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이 경기부양책이든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전부 다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어떤 거리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짜증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의가 일단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기업, 그 다음에 기타 단체들, 이런 쪽에 어떤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큰, 이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돈을 쓰고 싶지 않다,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을 줄이게 되는 거고, 민주당은 금액을 늘리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기들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는 거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경기부양책은 무조건 쓰긴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 실적하고요, 경제 지표도 같이 살펴볼게요. 테슬라가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매출에 점차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즉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가가 0.8% 올랐지만 이제 시간에 의해서는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분위기는 이제 실적 기대감과 함께 이 성장성,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카콜라라든지 AT&T, 다우, CSX 이런 기업들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실적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7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계속 이제 80만 건 이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가 이제 70만 건대로 내려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78만 7천 명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87만 명으로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78만 명, 이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다가 기존 주택 판매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네. 주택 판매도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이라서 현재 상태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달러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 지표가 좀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부양책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러 가고 있다라는 거, 기업들 실적이 좋다라는 거, 시장에서 나쁜 거 없겠죠. 그 다음에 연말 시즌에서는 이제 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지나가고 나면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더 가지고 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렘데시비르의 공식 치료 승인을 이제 미국 FDA가 승인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복제약품이 되든 아니면 비슷한 성분의 어떤 치료제가 나오든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면 좋겠어요. 장중에 단기적 변동성 나온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 그래서 주가도 날아오를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지금 LG화학도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이상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관련한 2차전지 관련한 이런 기업들이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이쪽에서도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 악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장사가 잘 되니까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오는 거고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잘 팔려야지 실적이 늘어나는 거고 또 시장이 커져야지 잘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뭐 단 1, 2년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우리가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됐을 경우에 시장의 규모가 얼마만큼 커질 것인가, 또 그 가치가 얼마만큼 커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도로에 다니고 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70% 이상이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 자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기차의 핵심, 심장을 볼 수 있는 이런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몇 년 동안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했어요. 뭐 10년 전부터 상승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라면 단기적 이슈에 너무 흔들리게 되죠. 지금 보면 최근에 현대차, GM, 포드, BMW 이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 위험으로 인한 리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잇따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다 리콜한다, 뭐 한다 이런 정도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좀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악재긴 악재죠. 뭐 리콜한다 그러니까 악재긴 악재가 될 텐데 이거는 그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뭔가 결함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가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양산 제품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죠.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도 아직도 리콜하고 있는데 뭐 기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내놓은 이야기들도 이렇습니다. 전기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나빠진다거나 전기차가 그냥 없어진다거나 이럴 일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LG화학의 물적 분할이라든지 또는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를 자기네가 만들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거죠. 그냥 뭐 좋은 소식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나쁜 소식 나오면 주가가 내리고 그거 가지고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시면 일단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주가들을 형성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항상 타이밍이죠.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도 이상한 타이밍에서 매수하게 되면 자꾸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지금 일단 이격이 많이 벌어지거나 추세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것들,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들어가면 몇 개월씩, 재수 없으면 몇 년씩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지치죠. 주가가 10년 후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앞서서 지금부터 한 3년간 조정받는다. 그리고 3년 후에 7년 동안 상승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3년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조정에 대한 포지션들이 어떤 그 투자의 철학이나 마인드를 다 깨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 팔았다가 더 싼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좀 피했다가 상승이 진행될 때 재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신에 그냥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굳이 팔아먹을 이유가 없겠죠. 계속 유지하시면 된다는 거. 즉 이런 추세의 어떤 단기적 변화, 하루하루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기적 관점, 뭐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조금 전략을 달리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인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차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싸게 살 기회,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해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좌를 들여다보니까 손실이거든요.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네,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달러, 관련한 부분들이 달러의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죠. 지금 보니까 이제 1132원, 네, 1140원도 깨졌죠? 1132원.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워낙 강세 국면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더 내릴 것인가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냥 급락세가 계속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1130원이라면 1100원 정도를 전후로 하는 움직임까지는 나오실 수 있겠죠. 근데 급락세가 아주 크게 계속 이어진다거나 계속 떨어진다거나, 사실 이거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의 이런 우리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 실적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환율의 하락은 일단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환율이 높을 때 외국 주식을 사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환율이 만약에 1170원에 샀다. 그때 가서가지고 미국 주식을 샀는데, 이 미국 주식은 조금 올랐네? 한 2% 올랐네? 근데 환율이 한 3% 떨어졌어요. 그러면 플러스 2% 올라온 그것을 환율 마이너스 3% 떨어진 게 상쇄해버리고 오히려 더 손실을 만들어버려요. 여기다가 세금까지 내고 나와야 되죠? 주식 올랐으니까. 세금 내고 나와야지. 거래세 내야 되지. 남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니까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0.8%, 2.4%, 1.2%, 2.6%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원화 가치는 3%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로 보는 것은 마이너스 3%. 지금 보시면 주가 상승률은 최고 높은 게 2.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열받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손실은 더 커지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을 더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달러를 환전하게 되면 굉장히 달러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100만원 갖다 줘가지고 1000달러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100만원 갖다 주면 적어도 1200달러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겠니? 달러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많이 사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가는 어차피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어떤 배경들. 그러면 지금 물러서지 않는 것이 정답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요,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꼭 노리고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기보다는요,
주가가 오를 만한 것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매매가 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점 논란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인 것이지 사실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환율이 끼어들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물론 환율이 뭐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일 수 있다 치더라도 환율 변동이 뭐 50% 나겠습니까? 60% 나겠습니까? 그건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제 원화가 강세일 때 사놓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화가 약세 국면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하락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보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고 나중에 이런 주가의 하락 부분을 보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 환차 이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보강을 해줄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항상 문제는 타이밍이다. 어떤 주식을 어디서 사느냐라는 그 중요한 타이밍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달러에 대한 약세나 뭐 강세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일단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생각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지표 호조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 뭐 분위기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이런 거니까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뭐 시장 분위기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성장성을 많이 지켜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길게 내다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또는 하루 이틀 변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셔도 되지만 좀 추세적인 부분에서 한 5, 6개월 또는 뭐 1, 2년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매도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서학개미, 즉,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차손과, 그 다음에 이 주가 변화에 따른 부분들을 민감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위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종목을 매수하는 포인트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해도요,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을 꿈꾸며 전 세계를 배회하는 돈의 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 뭉칫돈은 어디론가 몰려가서 그곳에서 붐을 만들게 된다. 붐은 자산 가격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데 어디론가 몰릴 때는 항상 대형 재료가 존재하게 된다. 중요한 건 아무리 빅 이슈라도 단물이 넘쳐 흐르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 아무리 멋진 재료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단물이 다 빠지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인심 쓰는 척 던져준다 이런 얘기죠. 내가 무언가 대단한 걸 알아냈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의심부터 하세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네. 오늘은 그거 생각하시면서 시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오늘 아침 라이브 있습니다. 아침 무료 라이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